오늘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은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확률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예,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일일이 다 보실 순 없잖아요.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일단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 차트에 맞는 그런 것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장중에 한 9시에서 거의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제일 활발할 때 있죠. 장이 제일 활발할 때 변동성 많고 그럴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잘 캐치를 해놨다가 일단 설정법은 여기 이제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유형 속성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에서 고가 전일 가격 고가 색깔은 놔두시고 2포인트로 하면은 이렇게 전일 고가가 딱 뜨죠. 이때가 전일이잖아요. 5월 8일날 금요일날 이때 고가가 여기라는 걸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이 오늘 월요일이죠. 그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면서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아주 일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5월 11일 9시 시작이죠.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조금 꿈틀꿈틀 하다가 한 9시 10분쯤에 돼가지고 당일 신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돌파를 했어요. 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한 6% 정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우 데이터 이렇게 아침에 보시면은 한번 돌파를 하려다 실패를 했죠. 한번 돌파를 하려다 여기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재돌파를 성공한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파 일정부터 대충 보시면 5% 정도 상승을 줬죠. 이것도 일봉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전날과 전전날에 상한가와 거래대금 터진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로 인해서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제 어제 좀 거래대금이 좀 많았었고 여기 보시면은 어제 고가를 여겼는데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고가를 찍었지만 장 후반에는 쭈르륵 밀렸죠. 이렇게 갭상승을 시작해서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이제 시가를 지지해주고 다시 당일 고가를 그대로 돌파하면서 전일 고가까지 큰 장대의 양봉으로 뚫어버렸죠. 이제 어제 엄청나게 올랐던 이게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뚫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급등이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10%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것도 한 3%나 5% 정도 먹으면 잘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떨어졌다가 지지를 하고 올랐죠. 근데 돌파를 했어요. 바로 전일 고가 여기를 돌파했는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 거릴까요? 보시면 딱 좀 비실비실 거리는 것 같죠. 확실하게 돌파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2등주기 때문이에요. 1등주가 뭘까요? 비트컴퓨터는 1등주가 이제 유비케어이기 때문에 약간 돌파할 때 좀 비실비실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를 거래하라는 이유가 그거죠. 하지만 대장주인 유비케어는 전일 고가를 갭상승으로 올라버리고 전일 고가 상한가였죠. 갭상승으로 그냥 당연히 올라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상한가면은 전날 거의 대부분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죠. 상한가 종목들은. 그래서 거의 지지도 안 받고 그대로 장을 종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2등주 아니면 3등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파도 확실하게 잘 안 보이고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거래해야 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HLB입니다. HLB는 뭐 시작은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좀 떨어지죠. 좀 떨어지다가 다시 시가인 이 전일 고가 부근. 전일 고가가 오늘의 시가였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시가를 전일 고가로 시작했는데 바로 뚫지를 못했어요. 만약 뚫었다면 그때부터 급등이 나왔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저항선이 부딪히고 떨어졌다가 다시 재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줬어요. 이거는 그때까지 한 9% 정도가 나온 건데 여기까지 먹는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알서포트
알서포트도 충분히 관심종에 넣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죠. 일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도 얼마 전에 이제 크게 나온 적이 있었고 5일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고 내 근처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린 그런 이제 케이스죠. 이것도 쭉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7%, 3% 먹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지가 또 여기서 나오죠. 이 정보 부근에서. 그 다음에 상보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돌파 이후에 제가 이렇게 캐치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던진 종목에 넣어놓지 못할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일봉으로 봐도 넣을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처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도 없었고 이제 오늘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시는 용도로, 항상 전고 돌파라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 그걸 알기 위해서 그냥 제가 넣어본 겁니다. 그리고 국일제지, 이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제가 돌파하는 순간에 캐치를 했었는데 이게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예외의 상황 같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또 엊그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었어요. 일봉상 장대 음봉이 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21선 위에 있고 오늘 5일선 위에서 갭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고가 돌파가 나왔죠. 이것도 시가가 이제 전고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을 그만큼 했는데 확실히 전고점 부근에는 매물이 많아서 그 위에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딪히고 바로 쭉 급락을 해버리죠. 매물대에 부딪히고. 하지만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로 다시 올려놓고 돌파를 합니다. 그 돌파 후에 전고점 이제 전일 고가 부근에서 지지를 또 하죠. 그리고 또 급등이 나오고. 보통 이런 식입니다. 파세코, 이것도 일봉상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아마 수익을 냈을 종목이었겠죠. 올라가서 바로 돌파를 해버리고 크게 지지 잠깐 근처에 사다가 또 급등하고 다시 떨어지면서 계속 지지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또 올리기 또 어렵죠. 아침에 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고. 이제 가비아인데요. 가비아도 이제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시가부터 이제 돌파를 해서 시작을 했죠. 급상승으로. 그리고 시작부터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전일 고가 부근에서 떨어지고 쭉 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전일 고가 돌파는 처음부터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매수 종목이 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돌파하는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공부하는 용도로 이렇게 잠깐 넣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변수가 있어가지고 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손절선을 정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제 몇 프로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보셔야 되고, 보통 몇 프로 정도 떨어지면 쭉 떨어지니까 그냥 손절해야겠다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공부 삼아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이제 한 1.6%가 나오죠. 전일 고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럼 기준을 잡을 때 한 2% 정도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정도에서는 손절이 자동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돌파했을 때 몇 프로에 팔지 설정해 두시고, 똑같이 플러스 3% 수익 내고 마이너스 3% 손절한다, 이렇게 매매를 계속 지속했을 때 5개 중에 3개만 수익 나도 2개는 손절 나고 3개만 수익 나도 결국엔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접근, 종목 선정에 대한 그 확률. 그래서 그 종목만 선정을 잘 해두신다면은 당연히 5개 종목을 거래했을 때 3, 4개는 상승할 수도 있고, 정말 잘했다면 5개 전부가 상승할 수도 있죠. 3%가.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 2개 정도만 손절하도록 그런 확률을 높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1000만원 1억씩 넣어가지고 하루에 뭐 3% 2%씩만 벌어도 얼마씩 버는 건가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저는 과학적인 그런 확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 걸 이렇게 보신다면은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뭐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도 있고 차트로만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경험 축적에 의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 거래원 분석 이런 걸로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각 이렇게 수익 내시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 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다 대응 방법이 다 달라요. 자기만의 대응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법이 그 중심점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대응의 싸움이죠. 아무리 확률이 80% 90% 나오는 그 매매 기법이나 뭐 매수 타점, 호가창의 어떤 부분 그런 게 있어도 그게 100%는 거의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변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것만 대응법을 잘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빨리 캐치하시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수익과 손실이 판가름 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오픈 베이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가를 돌파를 해서 시작했는데 바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돌파를 했죠. 이제 이런 변수를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지지하는 걸 이렇게 대충 이 봉에서 확인하시고 사였다 그러면은 바로 급락을 해가지고 2.1%가 떨어지죠. 그럼 손절선을 2% 정해놓으셨으면 여기서 많이 팔렸을 거예요. 3%를 정해놨다면은 이 정도 가격에 팔렸겠죠. 3,150원 정도. 만약에 이게 안 팔렸으면 이렇게 다시 급등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를 좀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연히 확률 높은 타점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뭐 기준선도 있고 엔벨로프도 있고. 하지만 변수가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한 홀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장기 투자가 아니시라면은 홀딩이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1년 그렇게 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를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법을 익히셔가지고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로 밑에 부분에서 매수해가지고 중간까지 올랐을 때 본절치기로 손실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수익으로 돌려내시든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